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직업상담사 2급 필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험에 대해서 다 잘 알아보시고,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기 시험은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기존대로 이제 필답식, 시험지에다가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CBT 방식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죠. 여러분들이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문제가 다 다르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교재를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 핵심 개념 부분이 있고 바로 그것과 연관되는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 이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로 해결되는 부분들은 따로 핵심 개념 하지 않고 문제풀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또 우리 과정에서는 문제풀이를 최대한 많이 해볼 것이다. 2010년도 이후 출제된 문제들 대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들만 쭉 따라서 잘 공부하실 수 있으면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기초가 없으신 분들, 전공자가 아니어서 처음 보는 내용이라 좀 많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같이 공부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정신분석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역동적 상담, 정신분석 상담 같은 의미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첫 번째 가정을 보시면 인간은 비합리적, 결정론적 존재라는 가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이고 결정론적 존재이다. 결정론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의 사건이 이후의 사건을 결정한다 라는 것이 결정론적의 의미. 결정한다 라는 것은 원인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결정론적 존재, 결정한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초기의 사건은 이후의 사건의 원인이 되겠지요. 과거의 경험은 이후의 사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은 이후의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과거의 일이 현재의 모습을 결정한다 라고 해서 결정론적 존재.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고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게 되겠지요. 네. 이게 정신역동적 상담의 핵심. 끝. 여기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정리하면 돼요. 자, 생물학적 충동 나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생물학적 충동, 생물학적 동기를 강조했어요.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동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로이드가 주장한 발달 단계를 보면 구강기, 학문기, 성기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물학적 충동의 초점이 구강, 입에 있다가 학문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 성기로 옮겨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발달 단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라고 주장한 것 정신분석 이론. 다음 무의식의 개념이 나옵니다. 무의식. 정신분석 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죠. 프로이드 이론, 무의식 개념을 강조했다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의식이 있죠. 네, 우리 마음 깊은 곳 무의식에서 욕구나 충동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 돼! 돌아가! 이렇게 다시 무의식으로 꾹꾹 눌러 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억압. 이렇게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무의식적 충동. 이것을 바로 억압된 충동이라고 합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의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방어기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는 작동 방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공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 유아기적 갈등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기적 갈등은 앞에서 얘기한 과거 경험, 인생 초기 발달 과정, 이것과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은 이해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이러한 무의식적 갈등이 결국에 미래의 사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격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 이러면 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법, 그리고 방어기제 몇 가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기법, 자유연상, 해석, 전이, 역전이, 훈습이 있죠. 그리고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를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이드가 살던 시대에 프로이드가 했던 정신분석 상담, 전통적인 방식의 정신분석 상담은 먼저 내담자가 이렇게 카우치에 앉아 있어요. 카우치에 편하게 앉아 있고 그 뒤쪽에 상담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질문을 던져요. 지금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러면 내담자는 하늘을 나는 새가 떠올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그 새를 보고 또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연상 기법. 이렇게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분석가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온정적인 태도 아니고요. 반면에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담자의 전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전이가 뭐예요? 전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이냐?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나와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에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라는 것은 투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프로젝션인데요. 우리가 영화 볼 때 프로젝터라는 기계를 사용하잖아요. 프로젝터기를 떠올려 보면 영상을 화면에다 투영하는 거잖아요.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프로젝션 하는 것, 투사하는 것,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그리고 역전이가 있죠. 역전이라는 것은 전이의 반대예요.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것이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 역전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반대로 내담자에게 느끼는 거예요. 상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내담자에게 느끼는 것. 그게 역전이. 그래서 이러한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담이 점점 깊어져 가는구나 하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이, 역전이까지 했고 여기 앞에 해석이 있죠. 해석은 무엇이냐?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냐?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한 내용의 이면의 의미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면의 의미, 속뜻을 추론해서 얘기해주는 것. 이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해석 기법에 대해서는 상담 기법 공부할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 훈습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 과정 중에 느끼는 갈등, 방어, 저항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죠. 네, 낯설고 어색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working through process라고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working through. 철저하게 작업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내담자가 회피했었던 이제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계속 짚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그것을 통찰할 수 있도록 통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 그게 훈습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철저하게 학습하고 익힌다 라고 해서 훈습. 그래서 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 뭐였죠? 네, 전이라고 했어요. 다음, 내담자의 분석이 한창 진행 중에 내담자의 갈등이나 방어, 저항 등을 탐색하고 해석하는 과정. 뭐라 그랬죠? 훈습이라고 했습니다. 내담자가 회피했던 무의식적인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준다? 반복적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내담자가 이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훈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훈습의 단계가 있어요. 훈습의 단계는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항, 해석, 반응입니다. 저항, 해석, 반응. 자, 먼저 여러분들이 내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야기를 하면 내담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아니면 아예 그렇지 않아. 라는 저항감이 들 수도 있고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겠죠? 다음에 저항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저항이 왜 내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지 저항의 의미, 속뜻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나면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내담자의 반응 이렇게 훈습의 단계가 진행이 돼요. 저항하고 이거에 대해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저항, 해석, 반응 네,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이제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습의 단계까지 저항, 해석, 반응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깐 이제 영상을 멈추고서 한 30초, 1분 정도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7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서 같이 문제풀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1번 정답 뭔가요? 예, 4번입니다. 자, 1번에 1.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는 것. 과거 경험 강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아기적 갈등, 감정 중요하게 다룬다. 정신분석 이론. 무의식 나오면은 일단 정신분석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것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표준화된 자료 활용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자료라는 것은 수량화된 자료, 계량화된 자료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무의식적 자료와는 사뭇 상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다음 2번. 정신분석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정답 몇 번이죠? 네, 정답 4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 중립적 태도 강조했습니다. 해석은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하고 그 의미, 이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해석.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저항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담자가 저항이 있는데 상담자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내담자가 받아들이기에 더 효과적이겠죠. 4번.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몽, 잠재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몽은 지금 꾸고 있는 꿈, 자면서 꾸는 꿈을 현재몽이라고 하고요. 잠재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을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꿈의 내용이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꿈들을 잠재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어딘가 왜곡된 모습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잠재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유현상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현재몽일까요? 잠재몽일까요? 현재몽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꾸는 꿈이니까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잠재몽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엔 어딘가 왜곡이 있죠. 그래서 잠재몽을 이해하려면 자유현상 등의 기법을 통해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3번 뭐였죠? 네, 3번 정답 2번 전이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것 전이. 역전이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과거에 중요한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 느끼는 것이죠. 다음 4번. 인생 초기 발달 과정 중시했다. 정신분석 이론. 5번. 주요 기술 아닌 것. 네, 전이, 해석, 훈습. 정신역동 상담의 주요 기술 기법이었습니다. 네, 정답 4번이고요. 6번. 내담자의 갈등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뭐였습니까? 훈습이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담자가 이해, 통합, 이해하고 통찰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철저하게 작업한다. 워킹 스루 프로세스 훈습. 다음 7번. 훈습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훈습, 내담자가 저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그 저항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이었어요. 저항, 해석, 반응. 그래서 저항, 해석, 반응. 정답 2번. 방어기제의 유형입니다. 방어기제는 매우 종류가 많은데 출제되는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방어기제로는 우선 억압, 전치, 합리화가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택지로는 투사 동일시, 보상, 주지와 부인. 네,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죄의식, 괴로운 기억 등을 무의식으로 억누르는 것. 앞에서 했죠. 무의식적 충동을, 무의식적 욕구가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다시 억누르는 것. 네,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억압.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분노 때문에 억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억압. 다음, 내적인 충동이나 욕망을 관련된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분출하는 것. 네,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 이것을 전치, 전위라고 합니다. 영어로 displacement거든요. 그러니까 place라고 하면은 위치시키다, 어디에 놓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시킨다라고 해서 전치, 전위라고 합니다. 전치, 전위. 다음,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신포도야 라고 단정 지음으로써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합리화라고 합니다.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합리화.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한다. 내 생각인데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한다. 뭐예요? 영화를 볼 때 프로젝터를 떠올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프로젝터, 상대방은 화면이에요. 프로젝터가 화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것처럼 내가 갖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투사라고 했습니다. 투사, 프로젝션. 동일시, 좋아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연예인의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따라함으로써 나와 그 연예인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다음, 자신의 열등감, 무력감으로 인한 욕구 좌절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장점을 강조, 발전시키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이 아주 훌륭해. 뭐 이런 것. 성격이 못됐지만 일은 잘해.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상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어기제의 유형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30초, 1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거죠. 뭐였죠? 전치, 전위. 그래서 정답 4번. 여우와 심포도. 정당화하는 거죠. 합리화. 정답 3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다른 방어 기제의 기초가 된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욕구, 생각, 경험을 의식 밖으로 몰아낸다. 그러니까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걸 억누른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억압에 관한 이야기. 억압은 방어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방어기제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 불안의 유형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의 유형 3가지 하면 현신도를 기억해두세요. 현신도.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현신도. 현하면 현실적 불안, 신하면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네, 같이 적어볼까요? 현하면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네, 이 3가지 기억하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간단히 또 이해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를 해보면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성격의 구조에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아라는 것은 이드라고 하고 자아는 에고, 초자아는 슈퍼 에고입니다. 원초아는 무의식을 관장해요. 그래서 쾌락 원칙을 따르는 것이 원초아입니다. 본능에 따르는 거죠. 무의식적 본능, 원초아. 다음 초자아라는 것은 현실을 넘어선 이상, 도덕 원칙을 따릅니다. 이상. 도덕 원칙을 따르는 것이 초자아. 다음 중간에 있는 자아는 이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원칙을 따릅니다. 이것이 자아.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성격 구조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불안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현실적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 불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3가지 성격 구조 중에서는 자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것은 이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원초와는 무의식적 본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의식적 본능과 현실 원칙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원초와의 무의식적 욕구, 본능이 자꾸 자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불안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도덕적 불안은 초자와 자아 혹은 초자와 원초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초자는 도덕 원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 초자가 성격 구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 도덕적이지 못한 욕구,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불편감을 느끼겠죠.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도덕적 불안. 그래서 현신도, 현실적, 신경측적, 도덕적 불안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에 들어갑니다. 정신분석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 현신도.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 상담, 정신역동적 상담 끝났고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바로 들어갑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입니다. 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서는 직업상담, 진로상담 이 두 가지 용어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과 인간중심 직업상담, 개념과 기법을 통합했다. 어떤 이론일까요? 네,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요.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은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활용, 그리고 사람과 직업을 합리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표준화된 심리검사, 그리고 사람과 직업의 합리적 매칭, 연결. 이게 핵심인데요. 표준화된 심리검사라고 하면은 객관성이 강조되는데, 여기에 이런 정신분석 이론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특성 요인 이론과 인간 중심 직업 상담 이론 두 가지의 개념과 기법을 통합했다. 그리고 정신역동 직업 상담의 경우 특성 요인 이론 개념 기법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한다. 다음, 내담자 욕구 발달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이거는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지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욕구, 충동, 생물학적 충동 중시했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초기 발달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욕구 발달 과정을 중시했고, 그래서 욕구에 따른 직업 선택을 강조했다. 다음,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는 내적 세계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직업 선택에 미치는 이것의 영향을 강조했다. 네, 이것. 욕구를 포함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내적 요인. 내적 세계, 내적 요인 영향을 강조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검사를 활용할까요? 활용하지 않을까요? 네,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활용을 합니다. 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도 검사를 활용한다. 검사를 활용하되 진단적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내담자가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탐색할 수 있죠. 네,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특성 요인 이론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이제 기법, 개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활용이랑 개인과 직업의 적절한 매칭, 합리적 매칭,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는 특성 요인 이론의 개념 기법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내용 또 간단하게 직접 한번 내용을 복습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보시면 내적 요인의 영향,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고 특성 요인 접근법에 영향을 받았죠.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두고 네, 그 외에 또 내담자 중심 접근을 따르고 있고 비지시적, 반영적 태도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기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가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기법이라고 하면 명비소를 기억해 두세요. 기법, 명비소, 명비소. 기법이라고도 하고 반응 범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탐핵변, 탐중변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기법은 명비소, 과정은 탐핵변, 탐중변. 그래서 명비소라고 하면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계 해석입니다. 명료화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는 거죠. 상담자가 질문을 개방적으로 던져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명료화하는 것이 명료화. 자신의 생각, 인식을 명료하게 하는 것. 그 다음 비교. 비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 주제들 간의 비슷한 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교. 소망 방어 체계 해석은 말 그대로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소망 방어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상담자가 해석해 주는 것. 그래서 명비소,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계 해석. 기법이었습니다. 다음 직업상담 과정은 탐핵변. 탐색과 계약 설정, 핵심 결정 혹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네, 이렇게 탐핵변, 탐중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이라는 것은 상담 초기 단계 생각하면 됩니다. 내담자를 탐색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계약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이냐? 상담에 대한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계약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상담에 대한 구조화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화. 네. 구조화라는 건 또 이제 뒤에 가서 다룰 내용인데 상담의 틀을 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 설정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 단계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목표를 이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목표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 단계. 마지막 상담의 막바지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입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 넓어진 이해를 토대로 해서 변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려는 노력,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명비소, 탐핵변, 탐중변을 기억하셔라. 네. 잠깐 멈추시고 암기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제 다 풀어보셨죠? 1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 기법, 해당하지 않는 것. 명비소. 그래서 정답 4번. 2번. 사용하는 기법 아닌 것은 명비소. 정답 4번. 3번. 본인이 제시한 3단계 과정이 아닌 것. 탐핵변, 탐중변. 정답 1번. 4번. 정신역동적 집단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네, 4번입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한 명이나 혹은 소수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내담자, 집단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집단원 간의 독점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긴 어렵죠. 네, 1대 다수의 관계가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관계라는 말부터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여기까지 해서 정신분석 상담,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까지 봤고요. 다음 인간중심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칼 로저스의 이론입니다. 네, 인본주의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이제 반드시 매번 출제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기본 가정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 가정.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이다. 정신역동 이론 볼 때 결정론적 존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정론적 존재의 의미를 통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상당히 많은 부분 설명할 수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 가정을 토대로 이론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학적 존재의 의미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무슨 말이냐?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 현상학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 즉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객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한다. 이게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의미,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기본 가정. 또한 자기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자기실현 경향성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실현하려는 경향성, 즉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선천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성,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네, 인간중심 상담은 그 명칭에서도 느껴지듯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온정적이고 따뜻한 이런 느낌의 상담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그 다음 불안이 나와요. 불안이라는 것도 현상학적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불안을 성격 구조로 설명했었잖아요. 현신도 기억나시죠? 현실적, 신경증적, 도덕적 불안이 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라는 성격 구조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지각된 자기, 이 각각의 자기가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불안을 겪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라는 거는 셀프인데요, 셀프. 근데 현실적 자기라는 것은 실제 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적 자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 아이디얼 셀프라고 하고요. 지각된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 타인에 의해 지각된 자기의 모습을 지각된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가 어떻겠어요? 서로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세 개의 자기가 너무 차이가 크면 어떨까요? 심란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발생한다. 그게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불안의 원인.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의 불일치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일치. 다음 넘어가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태도.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무, 공, 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 공,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이제 수용이라고도 하고요. 공감적 이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일치성과 진실성.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수용이라는 것은 내담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일치성과 진실성, 진솔성이라고도 합니다. 상담자가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 관계에서 상담자도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치성과 진실성입니다. 다음 공감적 이해. 이거는 공감이라고 했죠. 내담자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료 관계에서 이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를 하되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객관적인 위치를 견지를 해야 돼요. 객관적인 위치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그것을 이제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 3가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과 진실성 혹은 진솔성. 그래서 무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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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넘버원, 무공일. 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무공일, 무조건 넘버원. 이렇게 상담자의 태도 3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일까요? 주관적 세계일까요? 객관적 세계일까요? 네, 현상학적 관점,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 강조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 이해.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 내담자가 새로운 이해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내담자가 자기 개념을 명료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즉,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다. 내담자의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다. 네. 다음. 그러면 인간 중심 상담은 지시적일까요? 비지시적일까요? 네, 비지시적 상담이죠. 네, 비지시적인 상담이다. 따뜻하고 온정적인 분위기, 말 그대로 내담자 중심의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비지시적이다. 절대 지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포, 관계 형성이 강조됩니다. 라포라는 것은 관계 형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라포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관계 치료 관계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특정 기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치료 관계 그 자체로서 치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다음 상담자의 태도를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 3가지, 무공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죠. 다음 적극적 경청,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담자 감정 반영을 강조하고요. 공감적 이해 앞에서 했죠. 상담자의 태도. 그리고 명료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념으로 가치의 조건화가 나오죠. 가치의 조건화. 가치의 조건화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가치가 조건화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가치 조건을 어린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부모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가치 조건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런 건 점점 이제 버려지고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가 강요하는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신 그 자체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되게 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있는 그 자체로 그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치에 따라 조건화되는 것. 이것이 가치의 조건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의 조건화. 네. 다음. 이것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유기체가 지닌 경향성. 자기를 보존,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인 성향. 이것을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실현화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가 지닌 거예요. 그리고 이 실현화 경향성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보존,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천적인 성향이 바로 실현화 경향성이다. 그래서 이 실현화 경향성에서 비롯된 게 바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죠. 자기 실현 경향성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경향성. 어떤 경향성?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으로 이제 범위를 좁히면 자기 실현 경향성이 되겠고, 실현화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향상해 나가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실현화 경향성은 유기체의 발달,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실현화 경향성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서적 측면이에요, 지적 측면이에요? 네, 정서적 측면이죠. 적응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인간 중심 상담 끝이고요. 인간 중심 직업 상담도 여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 중심 직업 상담, 칼 로저스 패터슨의 이론입니다. 인간 중심 직업 상담에서는 자기와 일에 대한 무엇의 부족, 그리고 무엇의 부족 때문에 진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무엇이냐? 자신과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그리고 일치성이 부족할 때 불안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치성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인간 중심 상담의 불안의 원인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인간 중심 상담에서 불안은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불일치였죠.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지각된 자기 간의 불일치가 불안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인간 중심 진로 상담에서도 일치성 부족한 때,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날 때 이제 불안이 발생한다. 즉 진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 인간 중심 진로 상담의 목표. 이것은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뭐였죠? 여기에 들어갔던 말이죠. 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기 개념을 명백히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의 목표. 또한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은 진로 검사,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OX. O, 맞습니다. 진단을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진로 검사, 심리 검사를 활용하지 않을까요? 네,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 X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를 활용을 하되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정신분석적 진로 상담에서는 진단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중심 직업 상담에서는 진로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담자의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특성 요인 이론이 있었잖아요.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검사가 핵심이 되는 거죠. 표준화된 심리 검사 키워드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간 중심 상담 그리고 인간 중심 직업 상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차근차근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암기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분, 2분 정도 간단하게 직접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같이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네, 1번.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죠. 그리고 문제 진단을 불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네, 검사를 활용을 하긴 하되 진단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검사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 정답 1번이고요. 2번 정답 뭔가요? 네, 부모의 가치 조건을 강요하는 것. 긍정적 존중 욕구 좌절. 가치의 조건화에 대한 얘기죠. 부정적 자아 개념 형성. 정답은 4번. 3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 인간의 개별성, 독자성을 존중한다라고 했죠. 네.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적응의 정서적 측면보다 지적 측면을 강조했다? 아니죠. 정서적 측면을 더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우선 맞는 얘기고 현재의 직접적인 장면보다 유년기의 외상적 경험을 강조한다. 아니죠. 네. 과거 경험 중시하는 거는 정신분석 상담이고 그래서 리을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미음, 인간은 성장, 건강, 적응을 이루려는 기본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 네, 성장을 향한 기본적인, 적응을 향한, 건강을 향한 기본적인 경향성. 충동을 경향성이란 말로 바꿔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정답 2번. 네, 4번. 틀린 거 찾는 문제. 로저스고요. 그다음에 자아 개념 중시했죠. 그래서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인간 중심 상담이고요. 특정 기법 사용 아니죠. 기법을 중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 그 자체가 치료 관계,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포 중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담 기법으로 경청, 감정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내담자 정보 탐색 등이 있는데 이제 조언, 설득, 가르치기 네, 이런 거는 이제 지시적인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지시적인 내담자 중심 상담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법들이다. 정답 4번. 5번 인간 중심 진로 상담 옳지 않은 것
일의 세계와 자아에 관련된 정보 부족, 그리고 일치성 부족에 관심을 둔다라고 했죠. 그리고 2번, 3번 쭉 읽어보시고 객관적 이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현상학적 관점, 주관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정답 4번. 6번 틀린 내용, 네, 1번이죠. 검사 중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고요. 7번. 7번도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사람이나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한다.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제 사례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개발되어 왔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실험, 귀납적, 네, 이런 실험적 방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행동주의 상담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험, 귀납, 행동, 네, 이런 것들. 정답 3번. 8번. 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네, 몇 번이죠? 8번. 2번이죠. 문제 진단 분류가 불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 심리 검사 자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인간 중심 상담이다. 9번.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뭐였어요? 무공일이죠. 무공일,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그다음에 일치성과 진실성인데 진솔성이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 2번. 로저스가 제시한 내담자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 네, 정답 뭐죠? 네, 공감, 수용, 일치.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일치성과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정답 1번. 내담자 중심 상담,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역할 연기는 그 게슈탈트 상담의 기법이고요. 경청, 반영, 네, 공감적 이해. 12번. 정답 몇 번이죠? 네, 정답 1번입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녀야 할 태도 중에 개방적 자기 탐색을 촉진하여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요인. 네, 일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일치성. 13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죠. 네, 1번.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 이걸 바꿔 말하면 네, 성장 경향성, 실현화 경향성, 자기 실현 경향성 연결지어서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요. 자유로운 선택, 책임, 자유 선택 책임, 이거는 실존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뒤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기대하는 상담 결과가 아닌 것은? 네, 정답 1번이죠.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 감소가 목표잖아요.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지각된 자기. 이 셋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다는 게 틀린 내용이고요. 15번. 인간 중심적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1번.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내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내적인 성장 역량, 성장 경향성과 관련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무의식적 방어 이런 거는 정신분석 상담에 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네, 16번. 내담자 중심 상담, 직업 상담, 비지시적이고 정보 부족, 그리고 또
또 하나 뭐였죠? 일치성 부족. 그래서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것. 17번. 실현화 경향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실현화 경향성은 모든 유기체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동물 포함 모든 유기체가 갖고 있는 경향성이다. 네, 18번. 틀린 내용 찾는 문제인데요. 2번에 이제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라고 했죠. 이 원형이라는 것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에 현상학적 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은 뭐 깊이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이 시험에서 공부를 하기에 뭐 굳이 이제 시간을 내서 너무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현상학적 이론, 현상학적 개념, 그 인간 중심 상담의 가정이었죠. 현상학적 존재다, 인간은. 이 부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현상학적의 의미가 뭐였어요?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어떻게 의미하고 지각하는지, 이게 현상학적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지가 중요하다. 네. 그런 맥락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스나이더가 제시한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중 다음은 어떤 반응에 해당하는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 하는 범주. 어떤 거예요? 네, 지시적인 거죠. 생각을 바꾸려는 거.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거. 지시적 상담 범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이해는 되시죠? 네. 그 인간 중심 상담과 직접 그 내용과 관련됐다기보다 네, 좀 내용적으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범주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내용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시적 상담 범주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불안을 경험할 때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불일치를 가정하는 세 가지 자아.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지각된 자아, 즉 타인이 본 자아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직업 상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반드시 그 복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인간 중심 상담. 네,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